회생기업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돈을 안 빌려주죠. 상당히 큰 손이죠. 회생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DIP 금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거기다 운전자금을 7억까지 더 빌려줬어요. 그래서 법무법인 발일정 김영현 변호사입니다.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태림 변호사입니다. 캠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, 캠코 하면은 사람들이 또 잘은 모릅니다. 실은. 잘 모르죠. 예. 네. 공매 요 정도, 자산 관리 요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한국자산관리공사잖아요. 네. 예전 명칭은 성업공사였죠. 성업공사.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. 예, 여기 망원에서 채권 관리하는 데 아니야. 캠코는 그 회생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일 거예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회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캠코란 이름을 많이 좀 들어봤을 것이고. 맞습니다. 기업회생 이 분야에 캠코는 상당히 큰 손이죠. 그렇죠. 상당히 큰 손입니다. 회생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. DIP 금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네. DIP라는 게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? 돈이죠. 돈이에요, 돈. 근데 돈은 필요하고 기업 자금, 기업 대출은 불가능하고. 회생기업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돈을 안 빌려주죠. 그럼요. 신용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절대 불가능해요. 그럼 이런 것을 캠코가 알기 때문에 회생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DIP 금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회생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거죠. 네. 근데 가만 생각해봐도 그 캠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.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. 예.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잘 나오고 그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야 이 DIP 금융 조건이 되거든요. 저희들은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.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학원 보내주는 격이다. 이런 회생기업 지원 기관이 있어서 저는 이 회생이 그나마 성장하고 회생 시장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캠코는 원래 세일 앤 리즈백 방식이라 해가지고 세일, 매매, 리즈, 임대거든요. 그렇죠. 매매 후 임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. 왜 하냐 하면 우리 회생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담보권자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일시로 변제해라. 그렇지 않으면 회생 계획 안에 동의를 안 하겠다. 근데 영업이익만으로 담보권을 일시불로 조기에 변제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영업이익 그 정도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가지고 담보권을 갚는 겁니다. 거기다가 임차를 바꿔서 공장을 가동하는 거죠. 근데 왜 굳이 물건을 매매하고 다시 거기 임대해서 공장을 가동할까? 그냥 대환 처리하면 되지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회생기업의 특징은 대출이 안 돼요. 그렇죠.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회생회사한테 임대 주려고 그 물건을 사겠어요.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일 앤 리즈백 방식으로 회생 계획을 세워도 그게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캠코가 그걸 알고서 그 물건 사는 주체가 캠코가 되는 거예요. 5년 후에 당신들이 영업이익을 내서 다시 사가라. 세일 앤 리즈백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회생할 때 상당히 유리한 거죠. 실제 업무를 좀 해보셨을 때 이득을 많이 본 업종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좀 특정이 되시던가요?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중심 회사를 지원 대상 한 1순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네. 예.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. 공장 부동산이 신탁돼 있었거든요. 네. 회생 들어가게 되면
원래 신탁 부동산은 공매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. 네네.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공장이 다 공매가 되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. 생산을 못 하니까. 그래서 캠코 쪽에 지원을 신청했죠. 거기서 DIP 금융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신탁된 그 담보대출 금액을 다 변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다 운전자금을 7억까지 더 빌려줬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장하고 부동산을 확보했고 거기다 운전자금 7억까지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. 예. 제조업이고 근로자가 많은 기업,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캠코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반무법인 발열장이 바로 그 캠코랑 MOU를 체결하게 됐지 않습니까? 네. 예. 캠코는 회생 기업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항상 조금 애매함이 있으니까 법무법인과의 자문이 실제적으로 좀 필요했고요. 예, 맞습니다.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저희들이 캠코의 니즈도 있고 서로 윈윈이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또 의미 있는 사례를 또 저희가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회생 종결까지 됐어요. 근데 그 종결된 이후에 회생 계획대로 이행을 못했어요. 거기도 NPL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가지고 있었거든요. 캠코 입장에서도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회수를 해서 다른 데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 MOU 자격으로 그 기업에 방문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회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 했었죠. 그래서 종결한 이후에 어느 정도가 되면 새로운 신규 대환 대출이 되는지 잘 모르세요.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일정 부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. 그렇죠.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, 그 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문의를 해주셔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법무법인 발해정은 캠코와 함께 기업회생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기업회생 분야에서 항상 선도주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